책방별곡 오디오북 가장 단호한 행복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간결한 철학 연습 저자 마시모 피글리우치 출판사 다른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에 집중하기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무엇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분류해보면 새삼 놀랄 수도 있습니다. 온전히 개인에게 달린 것은 판단, 의견, 목표, 가치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요컨대 어떤 것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기는 일은 개인의 뜻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 것들, 특히 몸, 인간관계, 경력, 평판, 재산은 늘 뜻대로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에 개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최종 결과는 외부 요소가 좌우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하나요? 의견과 판단은 남에게 영향을 받으며 몸이나 인간관계는 스스로 달리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의견이나 가치관은 남에게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국 오롯이 각자의 것입니다. 이와 달리 몸은 잘 보살펴도 사고나 병으로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해내도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선한 사람도 거짓 소문 때문에 평판에 흠집이 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아무리 신중하게 운용하더라도 경제 위기가 닥쳐서 모든 돈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로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린 것들만이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온전히 개인의 몫인 것들에 집중하면 어떤 일이 닥쳐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그 누구도 질시하지 않고 우주의 섭리에 좌절하지 않고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8장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철없는 아이나 그런 기대를 합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빚진 것이 없습니다. 개인의 사정을 고려해가며 우주의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로 온전히 우리에게 달린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또한 그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지 않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인생에서는 누구나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도 있습니다. 비길 때도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것들을 대할 때 평정심을 유지하는 법을 훈련하세요. 외부 조건이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면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불리하게 돌아가더라도 분노하지 마세요. 13장 만약 더 발전하고 싶다면 남들에게 서툴거나 어리숙하게 보이는 것을 기뻐하세요. 지식으로 남들에게 감탄을 이끌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식은 실제로는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당신을 대단한 인물로 떠받들어도 그 사람들의 판단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정도로 어리석지 않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그리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자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것을 추구하는 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판단력을 단련하는 일에 진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외부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한다면 그 자체가 내면의 발전이 거의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현자가 되려는 노력을 부자나 유명인사, 성공한 사람이 되는 일과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야만 합니다. 33장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정이 끝났다면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공공장소에 있을 때나 집에 혼자 있을 때나 똑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스스로에게 이중으로 해를 입히는 꼴이 됩니다. 일관되게 행동하지 않는 위선을 저지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내면의 발전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몇 가지 조언을 하겠습니다.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세요. 어쨌거나 입은 하나지만 귀는 두 개이니 말하는 시간의 두 배를 남의 말을 듣는데 쓰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말을 할 때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세요. 스포츠, 연예계 소식, 음식 같은 알맹이가 없는 사교성 대화는 되도록 줄이세요. 그런 이야기는 더 나은 인간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 그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것이 비난이든 칭찬이든 비교든 아끼세요. 가능하면 의미 있는 주제로 대화의 방향을 돌리세요. 그리고 늘 기억하세요. 침묵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성생활에서는 서로 상대방에게 충실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쾌락을 추구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한낱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꼴이 됩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스스로를 바람직한 본보기로 내세우지 마세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여러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선택은 그의 몫이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 여러분의 지식을 비판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해봅시다. 스스로를 변호하는 대신 이렇게 말하세요. 아, 네. 그 사람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이겠죠. 나를 잘 알았다면 훨씬 더 나쁘게 말했을 테니까요. 그보다 더 좋은 반응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모임에 참석하든지 반드시 품위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권력이 있거나 유명한 사람을 만나러 간다고 해봅시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소크라테스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만남에 앞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거나 여러분을 만나기를 거부하거나 무례하게 대하는 경우를 미리 상상해 보세요.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일이 중요하다면 가세요. 그리고 일단 만남이 이루어졌다면 별로 대단한 것도 없었어 라며 으스대지 마세요. 그런 말은 여전히 외부의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나 하니까요. 대화를 나눌 때 자기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믿지 못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만큼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부산하게 행동하거나 상스러운 말투를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이나 말은 필요도 없을 뿐더러 대화의 분위기를 깹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상스럽게 행동할 때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꾸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따라하지 않음으로써 생각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덕망이 높은 사람들을 주변에 두기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40장. 이것은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말하겠습니다. 성별이나 인종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동족이고 인간이라는 종의 일원입니다. 누구나 인간으로서 같은 정신 능력과 존엄성을 타고납니다. 이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사람이 가족인지 연인인지 친구인지 동료인지 낯선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차별하든지 간에 차별은 합리적이지 않으며 덕에 부합하지도 않습니다. 42장. 누군가 여러분을 나쁘게 말하거나 푸대접한다면 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받는 것은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말에 얽매여 스스로를 고통 속에 빠뜨리지 않는 한은 말입니다.
푸대접하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 그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더 온화한 마음으로 대하면서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그 사람의 잘못을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그것은 그 사람의 견해일 뿐이야. 그 사람은 자기 말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겠지. 45장. 누군가에 대해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만 술을 마신다고만 말하세요. 누군가가 말이 너무 많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만 말을 한다고만 말하세요. 여러분은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충분히 알지 못하니까요.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그 사람도 스스로를 술꾼이나 수다쟁이로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목표는 사물과 사람에 대한 최선의 판단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정보와 숙고 없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려 한다면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판단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46장. 스스로를 가리켜 현명한 사람이라거나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마세요. 과시하는 행동이야말로 여러분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거들먹거리는 대신 배운 대로 행동하세요. 그것이 훨씬 더 대단하게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파티에서 사람들에게 식사 예절에 대해 훈계하지 마세요. 그냥 예절에 맞게 식사하세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현명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고백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스스로 소크라테스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나요?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초라한 행색 때문에 무시당해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겉모습이 한 사람을 평가하는 적당한 척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그리고 그런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풀을 뜯어먹은 양이 양치기에게 자랑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먹이를 토해내는 일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양은 시간을 들여 먹이를 소화합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자양분으로 천천히 양털과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양치기에게 가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저 다른 사람에게 감탄을 이끌어내고 싶은 마음에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원칙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대신 그 원칙들을 천천히 확실하게 소화하세요. 그래야 정말로 중요한 결과, 더 올바르게 행동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48장. 삶의 기술을 실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후자는 돈, 재산, 평판 등 외면적인 것들에서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기면 외부의 것들을 탓합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삶의 기술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서 위로를 얻고 피해의 원인을 찾습니다. 인격 훈련에서 어떤 사람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도 탓하지도 않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거나 무언가를 잘 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닥치면 자신의 잘못된 판단을 반성합니다.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으면 자기가 잘났다고 착각하지 않고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 비판을 들으면 호쾌하게 그 비판을 받아들입니다. 달리 말해 삶의 기술을 실천한다는 것은 마치 병에 걸렸다가 회복하는 사람처럼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친 부위를 보호하고 치료해서 제대로 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책을 통해 삶에서 무엇을 간절히 추구해야 하는지 배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더는 바라서는 안 되는지도 배우고 있습니다. 각 항목에 속하는 것들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아는 바가 별로 없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무언가를 판단하는 일을 되도록 삼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어리석거나 무지한 사람처럼 보이더라도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자신의 어리석음에 당하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합니다. 그 어리석음을 마치 불시에 우리를 습격하려고 늘 숨어서 기다리는 적처럼 여겨야 합니다. 식별님들, 여기까지 제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고 가장 단호한 행복, 그게 무슨 의미일까 처음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건 마냥 마음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찬 상태가 아닌가? 그런데 그 행복이 단호하다. 얼핏 두 단어가 매치가 되지 않았어요. 원서의 제목은 A Field Guide to a Happy Life인데 책을 완독하고 나니 번역가가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확실한 행복을 위해 단호하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의 요소들에 집착하지 말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가 앞전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과도 일맥상통하더라고요. 이 책의 저자가 철학자 에픽테토스의 사상을 책으로 적은 건데 그 에픽테토스 역시 롤모델이 소크라테스라고 하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소크라테스도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인지 약간 추상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개념이 잡혔어요. 자신의 판단, 의견, 목표, 가치관, 그리고 결심은 온전히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니 타인의 영향을 받지 말고 평정심을 유지하자. 그러다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행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제가 정리한 생각들입니다. 저는 왜 그렇게 타인의 말들에 많이 휘둘렸는지, 그게 너무 괴로워서 집순이 생활을 즐겼는데 이제는 고립감이 저를 짓누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에서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삶의 주도권을 지키는 사람만이 가장 단호한 행복을 가질 테니까요. 그럼 제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제가 영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